자신의 호 야석처럼 끊임없이 자연과 소통하고 그 속에서 진리를 찾고자 했던 야석 박희선. 범상치 않은 풍모와 상대방의 흉중을 꿰뚫어보는 것만 같은 눈빛은 지금까지도 그를 비범한 인물로 각인되게 한다. 박 선생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대전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의 문학의 씨를 뿌리신 분이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적에 물질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물질을 초월하시고 오직 그 불심, 부처의 마음을 담고자 이렇게 사신 분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이며 불교학자였던 야석 박희선. 충남 강경에서 태어난 박희선은 일찍이 보통학교 4학년 때 동맹 휴학을 주도할 정도로 의기가 넘쳤다. 박 선생의 그 생애는 좀 특이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독립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독립운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담임 선생인 일본인 선생이 그 한국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참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인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그 일본인 교사 추방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인 교사들이 그 집에 가서 화초를 뽑는다든가 울타리면 그 훼손시킨다든가 담을 허문다든가 이러한 방법으로 일본인 추방 운동을 앞장서서 했어요. 이후 당시 수재들이나 갈 수 있었다는 전주사범 심상과에 입학한 박희선은 조선어 학과가 폐지된 데 대해 항의하는 글을 썼다가 퇴학을 당하고 1943년 9월 일본 고마자와 대학 불교학과에 입학하게 된다. 일본 그 고마자와 대학 그 불교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한 1년여 다니다가 그 일본군으로 차출이 돼서 일본군에 입대를 하고 심한 훈련을 받고 중국으로 파견을 돼서 일군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중국에서 다시 또 도망 나와 가지고 당시 그 일본 상해 옆에 그 중경에 있던 그 G2 유격대라는 데 들어가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다시 또 체포돼 가지고 이 상해 감옥에서 복무를 하다가 그 마포 형무소로 옮겨져서 또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때 마침 1945년 초였는데 근 복무를 하다가 해방이 돼서 풀려 나왔습니다. 이처럼 젊은 날 그가 겪었던 고초의 흔적은 글 속에 고스란히 등장한다. 같은 길을 걸었던 동지에 대한 조의의 마음과 조국을 빼앗긴 채 이국에서 느꼈던 슬픔과 분노가 그것이다. 박희선 시비가 있는 곳이 바로 갑사예요. 보면 이게 저 상해 일본 제19군의 형장에서 쓰러진 1945년 4월 25일 이 무명 전사들을 위로하려는 집이 즉 종이 묘비입니다. 그래 같이 활동하던 독립군은 같지만 그 영혼은 이 체온이 스민 돌, 이 돌이 체온이 스몄으니까 부처일 수도 있습니다. 체온이 스민 돌로 남아 우리들 가슴을 환하게 비춰줄 것이란 의미로 새겨볼 수 있을 겁니다. 박희선이 문학의 길에 들어선 것은 1946년 정훈, 박용래 등과 함께 시 동인지 동백을 창간하고 산수병의 신화를 발표해 이름을 알리면서다. 이분의 그 일생이라는 것이 항일운동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해방 이후
대전문단 충청권 문단의 문학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최초의 인물이며 처음부터 문단활동을 재개한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희선 시인의 시 속에 흐르는 정서는 현실 속의 비현실에 대한 고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고뇌는 이 동강난 조국의 실상을 보고 느끼는 가슴에서 생성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그러나 그의 고뇌의 세계는 이 빛을 추구하는 이상의 세계로 승화된다고. 너무 넓고 깊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의 시 세계는 아직도 대중의 접근을 쉽게 허락하지 않고 있지만, 많은 후학들이 야석 선생이라 부르며 따르는 존경과 경외의 대상이었다. 근데 제일 그 의미심장하고 지금도 명확하게 그 핵심을 제가 이해하지 못할 만큼 그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시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사투리 같은 것, 정신이 맑아야 시를 쓰는 것이고, 시를 쓸 때는 정신이 맑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생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쩌면은 불교 사상 같기도 하지만은 실제 시인으로서 시작 과정의 정신 상태를 은유적으로 저한테 던져주신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불교와의 인연이다. 전주 사범 심상과에 입학하고 고마자와 대학 불교과로 진학할 만큼 일찍이 불교에 관심이 높았던 그는 마침내 1965년 송광사에 들어가 초암이란 법명을 받고 1970년대 이후에는 불교학자로도 명성을 높였다. 그분은 불교학과에서 공부를 했고 1960년대 초반부터는 길에서 삶을 이끌었고, 길에서 잠자며 고통과 번뇌를 벗고자 하는 그런 그 해탈 심리를 갈고 닦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이 고통과 고뇌,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바로 불교 해탈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불교에 입문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 줄의 사연도 땀과 눈물 없이 쓴 글은 가짜라고 역설했던 야석 박희선을 기억하는 문우들은 시대의 야인이자 문인이며 풍수지리에 능통하고 불교에도 조예가 깊었던 그의 삶이 잘 알려지지 않았음을 가슴 아파한다. 그 야석 선생은 재력도 없고 문단 권력도 없고 이권 개입이나 정략적 인물 관리 같은 사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대한 문인이라고 알아보는 사람도 극히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빼어난 문인입니다. 오직 글만 쓴 문인입니다.